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콘크리트 기사 실기 작업형 만점 전략에 대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기사 시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기사와 산업 기사 이렇게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콘크리트 산업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과제, 그리고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산업기사의 첫 번째 과제는 산업기사 1 과제는 배합 설계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시멘트의 밀도를 구해야 됩니다. 산업기사는 배합 설계를 구할 때 시멘트의 밀도를 구해서 단위량을 산정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슬럼프 실험하고 그 다음 공기량 측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발 경도, 우리가 일명 슈미트 해머라고 하는 구하는 건데,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산업기사와 기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 요거 첫 번째 배합 설계와 기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과제가 배합 설계를 하는데, 그 배합 설계를 할 때 장골주율과 단위 수량을 고정해야 됩니다. 고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장골재의 밀도 실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차이점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슬럼프 공기량 측정합니다. 슬럼프 값 동일하게 구하면 될 것 같고, 공기량 측정은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슈미트 반발 경도 역시 여기에는 감독위원께서 한 개의 지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사에서는 두 개의 지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에 하는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를 하시오 제1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1과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슬럼프와 공기량 시험을 직접 수행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반발 경도 값에서 비파괴를 실시해서 압축 강도를 추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사와 산업기사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슬럼프 실험까지는 동일합니다. 슬럼프 실험까지는 동일하지만 겉보기 공기량을 읽으면 우리는 산업기사에서는 요것만 해가지고 기입하면 됐는데, 조금 다르게 얘에서는 골재 수정 기술을 주어집니다. 이미 주기 때문에 얘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나왔던 겉보기 공기량을 읽은 값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수정 기술을 마이너스 해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더라. 우리 요게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 요게 이제 구하는 게 기사시험입니다. 기사시험이고요. 세 번째, 제3과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기사에서는 측정값 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한 곳을 지정해주고 재령을 80일 보정개수를 읽으시오 라고 해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기사에서는 이 측정값을 두 곳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슈미트 해머를 실시할 때 우리가 각각의 장소를 타격하고 타격값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산업기사에서는 일곱 번째 값을 일곱 번째 값을 80이다 라고 주어지면 여기가 여러분이 7번째가 80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기사에서는
측정값을 2개 줍니다. 그래서 85은 여기서 한 60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더라. 그리고 재령 기간도 조금씩 다르고, 혹은 여러분이 시험 풀 때 슈미트 해머의 방향 각도가 있습니다. 그 방향 각도도 조금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서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 배합 설계 15점, 슬럼프 공기량 15점, 반발 경도 10점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큐넷에 가셔가지고 보면 대부분 충분히 읽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계산 과정이 없는 계산값은 답이 맞더라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 대부분 문제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서 둘째 자리를 구할 때 원래는 0.20으로 답안지에 작성해야 되는데 0.2로 작성해도 이거는 무방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계산 과정이 옳은 경우 소수 처리 적용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값의 오차 범위를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76 곱하기 0.0976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하려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 값과 소수 셋째 자리에서 76 곱하기 0.010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 값과 이 값이 다르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더라.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산기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계산기에 답을 입력하셔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크게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단위가 모두 주어져 있으므로 단위는 생략해도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면 우리 실격, 요거는 이제 채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수험 도중에 시험을 포기했을 때 중간에 저 이 시험 포기할게요 라고 여러분이 하시면 그냥 채점을 아예 안 나오고 여러분 0점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전 과정, 우리 기사시험 산업기사는 2차는 필답형하고 작업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응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전과제 하나, 둘, 셋 다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미수가거나 장비를 파손해서 이럴 때, 아니면 태도가 불량할 때, 이럴 때,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 네, 요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먼저 필답형을 시험 보고, 필답형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게 40, 이게 아마 60인데 두 개 더해가지고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인데 요 필답에서 많이 어려워가지고 나 너무 어려워 해가지고 요걸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필답에서 많이 어차피 접수하셨기 때문에 필답에서 내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업형 오셔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본인이 만약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상관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작업형 아무리 여러분 못 하셔도 40점 만점 중에 한 3점 아무리 못 해도 33점 이 정도는 아마 나올 거예요. 큰 실수 안 했을 때. 이건 제가 개인적인 건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답형 부분 점수 있잖아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작성을 안 됐다, 틀렸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봐라. 왜냐면 여러분 다 결제했잖아요. 결제했으니까 와서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시험 봐보겠다. 경험. 시험 한번 하는 거하고 실습 작업 안 하는 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계산하셨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제1과제 배합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콘크리트 공사에서 설계 기준이라고 설계 기준 제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이 구조물에서의 기본적인 건 아마 요 정도 되겠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설계 조건을 했어요. 설계 조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계 조건을 내가 설계 조건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골재의 함수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조립률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실내에서 했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얘네들과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자,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시멘트 밀도는 3.15g 큐빅 센티미터이더라. 나 장골재 밀도는 주어진 장골재로 밀도 시험을 실시하더라. 여러분들이 실시해야 됩니다. 실험값입니다. 그리고 뭐 똑같이 펜 온도를 사용하고 자, 골재의 표면 건조 밀도는 표건 밀도는 2.65, 골재의 조립률은 2.8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1과제는 첫 번째 배합 설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골재의 밀도 시험입니다. 장골재의 밀도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이 시험 보실 때 한 10명 정도 시험에 하시면 1과제, 2과제, 3과제 이렇게 보통 한 5명 정도가 시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순환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명이면 3명, 4명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배합 설계는 각각 여러분들이 구하는 장골재 밀도 시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값이 만약에 대부분 다 상이하다라고 하면 요 배합 설계에 대한 단위 수량이 달라지잖아요. 단위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실제로는 요걸로 먼저 실시하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시험장도 있고 배합 설계를 먼저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골재 밀도 시험에서 내가 장골재 밀도를 구했다 2.58로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배합 설계를 실시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전체 10분이 각각의 과제로 나가기 전에 그 교실에서 배합 설계를 실시하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합 설계를 푸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독위원께서 자,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장골재 밀도 실험을 여러분이 실시해서 답안에 적으시면 되지만 배합 설계를 푸실 때 장골재 밀도는 우리가 2.60입니다. 이거 그냥 임의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몰라요. 이거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배합 설계를 하고 요거 내시고 각각의 뭐 3명, 4명 해가지고 1과제 뭐 3명, 2과제 3명, 3과제 4명이 순환식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슬럼프는 150 설계 조건입니다. 공기랑 이렇게 되고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물에 요것도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했더니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요렇게 요거를 그대로 텍스트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재료는 시멘트의 밀도는 3.15. 요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현장에 있는 재료입니다. 현장에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설계했는데 현장에는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뭘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 배합 설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장골재 표면 건조 상태의 밀도는 2.60이더라. 우리가 AC로 지금 주어져 가지고 배합 설계를 계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배합 강도 계산을 하시오. 배합 강도는 표준 시방서에 따라서 계산하면 여기 나왔습니다. 30회 이상의 압축 강도 실험으로부터 구한 압축 강도 표준 편차는 시험위원이 지정하는 값으로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합 강도를 계산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합 강도를 구할 때 압축 강도 표준 편차는 감독위원이 2에서 5 메가파스칼 사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계산할 때는 4 메가파스칼로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24 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자, 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공식은 외우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 배합 강도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요 공식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걸로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식에다가 24 메가파스칼 넣고 1.34 표준 편차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29.36 메가파스칼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니까 24 마이너스 3.5 2.33 여기에 표준 편차 구하니까 29.82. 자, 우리는 더 큰 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배합 강도 어떻게 나오냐? 29.82 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합 강도는 29.82 메가파스칼.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물 결합제비는 어떻게 풀 거냐? 물 결합제비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가지고 추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정하면 됩니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서 마이너스 13.8 그리고 21.6 그리고 결합제 물비를 해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항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다시 아래로 내려주니까 이런 공식이 나올 거고, 이 계산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49.52%가 나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결합제 B는 우리가 49.52%가 나왔더라. 답안지에다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장골재율과 단위 수량을 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콘크리트의 장골재율과 단위 수량의 대략값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배합수 및 장골재 보정 방법.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설계 조건입니다.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설계 조건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 공기 연행제는 사용하지 않았대요. 목표라는 슬럼값은 120이고 같은 공기 1. 장골재의 조립률은 2.80이더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장골재율과 단위 수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답안지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로 작성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답을 적는 난이고 여러분이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로 보정 항목, 배합 설계, 설계 조건, 그 다음에 장골재 보정,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보정이라고 작성해 주면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라고 나왔는데요. 그 보정값은 일단 놔두고 우리가 일단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장골재 설계 조건에서 우리 보시면 설계 조건에서 굵은 골재 25mm 부순대라고 했습니다. 공기 연행제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골재 25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5mm,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공기 연행제를 사용한다. 요건 아니니까 이 안에서
보시면 이 안에 나와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하시면 되겠더라. 얘가 배합 설계표입니다. 배합 설계표. 요 배합 설계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 25mm일 때 우리는 45 그리고 단위 수량은 187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보정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배합수 및 장골재료 보정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립률, 두 번째 슬럼프, 세 번째 공기량, 네 번째 물 결합 대비, 다섯 번째가 장골재율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면 나머지 이제 보정값이 있고요. 자, 그래서 표값은 장골재율은 2.8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합 설계표에서는 장골재율이 2.8, 그리고 주어진 내용은 슬럼프는 80입니다. 그리고 물 결합 대비가 공기량은 1.5는 여기가 있네요. 1.5. 그리고 물 시멘트 비는 55. 그리고 장골재율은 45. 그러니까 이제 배합 설계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 라고 하고요. 설계 조건은 나와 있던 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8, 그 다음에 120mm, 받침 공기량은 2,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물 시멘트 비는 49.52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요 물 시멘트 비가 요게 틀리면 요 값이 다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이 설계 조건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장골재율을 먼저 보정할게요. 장골재율은 일단 장골재율을 보정하기 전에 요 항에 나와 있는 거는 설계 조건에서 배합 설계표를 빼주시면 됩니다. 배합 설계표에 값을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장골재의 조립률이 0.1만큼 크거나 작을 때 장골재율은 0.5만큼 크게나 작게 한다. 그러니까 크면 크게 하고 작으면 작게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80에서 이곳에서 장골재율 2.8을 빼주는데 언제 되냐면 0.1만큼 클 때 0.5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되고, 자, 두 번째 장골재율의 슬럼프 값은 보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공기량입니다. 공기량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공기량은 0.1%만큼 크게 할 때 여기만큼 작게 하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혹은 작을 때는 크게 하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0.05에서 1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0.75라고 하는 값을 주어질 겁니다. 요거 하나 0.75는 어떤 거냐면 요 값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식입니다. 경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75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이곳에서 2에서 마이너스 1.5를 해줬습니다. 얼마만큼? 1%마다 클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만큼 클 때 사실은 우리는 얘가 얼마만큼 크냐면 0.5만큼 크네요. 1%만큼 클 때 얘만큼 작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0.75 마이너스 작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부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 결합제입니다. 얘는 똑같이 크게 하고 크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0.05만큼일 때, 0.05일 때, 0.05일 때 이렇게 빼주면 되고, 얼만큼? 크니까 똑같이 부호는 해주시면 되겠고, 요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골재율은 보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내용은 얘는
45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기 0이고 보정하지 않고 마이너스 0.375 그리고 마이너스 1.096을 계산해주면 43.53이라고 하는 장골제의 보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43.53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설계 조건이라고 하는 이 장골제율의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정할 게 뭐냐면 우리가 단위 수량 요겁니다. 단위 수량 187이라고 하는 애 봅시다. 자, 여기서 시작하면 장골제 조립률 어떻게 하느냐? 보정하지 않는데요. 조립률에서는 보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정하지 않고요. 슬럼프 값은 10mm만큼 클 때 1.2만큼 크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0mm만큼 클 때 이렇게 1.2%까지 해가지고 하더라. 요거 이제 나중에 할 때 요거 이제 퍼센트는 일단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야기했던 거. 공기량이 1만큼 클 때 3%만큼 작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더 지금 크잖아요. 크니까 작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3%라고 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 결합제비는 보정하지 않는데요. 보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골제율은 어떻게 되느냐? 1%가 클 때마다 여기서 빼주면 되니까 얘에서 해주면 해서 1.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작을 때 작게 하더라. 작을 때 작게 하는 게 그냥 작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5 해가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단위 수량은 퍼센트로 보정해 줍니다. 퍼센트로 보정해 줄 때, 그러니까 이 안에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187이니까 야, 얘는 187 중에 어떤 거냐면 8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마이너스 얘는 똑같겠죠. 187에 100분의 1.5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약간 좀 작게 볼 수 있는데 187 가로열고 1 얘는 원래 자기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180 요거 이렇게 요 값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해주고, 얘는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21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191.36kg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한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골제율과 단위 수량을 결정했고요. 자, 여섯 번째는 단위량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단위량, 시방 배합에 의한 단위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 131.36이 나왔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시멘트, 장골제, 그 다음에 굵은 골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필답형에서도 이 계산 문제는 나왔을 거고,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단위 시멘트량 먼저 구하겠습니다. 단위 시멘트량은 물 결합제비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결합제비가 0.492호니까 우리 요렇게 나와 있죠. 얘를 구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하고 0.45 하면은 시멘트가 나오더라. 단위 시멘트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386.43kg/m에 큐빅미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골제와 굵은 골제를 구하려고 하니까 단위 골제량의 절대 부피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부피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단위 골제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시멘트 안에 있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시멘트 플러스 물, 그죠? 장골재가 모래니까 모래가 되고, 플러스 자갈, 굵은 골재, 자갈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 안에 공기량 플러스 혼화 재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혼화 재료는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지금 콘크리트라고 하는 단위 골재량은 얘네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 안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하고 골재니까 요 골재 두 개잖아요. 골재 두 개. 요 골재 위에서 빼줘야 될 게 물하고 시멘트하고 공기량입니다. 세 개밖에 없죠. 하나, 두 개, 세 개. 만약에 혹시라도 혼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혼화 재료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일단 없으니까 단위 골재량의 절대 부피는 1이라고 하는 단위량의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물은, 자, 우리 아까 밀도가 0.997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이렇게 시멘트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공기량은 2%이기 때문에 단위 골재의 절대 부피는 0.665 큐빅미터가 되겠고요. 장골재량 절대 부피는 이제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장골재율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장골재량의 절대 부피는 단위 골재량의 절대 부피, 단위량의 골재 두 개, 시멘트하고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 두 개 양이 0.665인데 장골재율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될 거고요. 이제 굵은 골재 절대 부피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VA에서 얘를 빼주면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장골재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골재량 하니까 아까 이거 이렇게 구했습니다. 얘는 양입니다. 얘는 부피고요. 부피기 때문에 부피만을 그냥 나타내는데 그 부피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피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라고 하니까 단위 골재 절대 부피 이 안 곱하기 장골재율 곱하기 1000 곱하기 얘는 여러분이 구했던 장골재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0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 곱하기 장골재율 곱하기 밀도 이렇게 계산해 주면 장골재량 752.63kg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굵은 골재량은 아까 이야기했던 얘에다가 이거 부피량이니까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밀도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부피에서 굵은 골재의 밀도를 곱해주면 995.14 kg/m 큐빅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방 배합에 의한 단위량, 여러분이 말하는 제1과제 배합 설계를 마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장골재 밀도 시험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밀도 시험 구하는 걸 작성해 주면 됩니다. 계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차이점 하려고 하는데 콘크리트 제작할 때 여러분들 질량 여러분들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물의 양은 얼마 하시고 모래 양은 얼마 하고 자갈은 얼마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슬럼프 값을 요거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 아마 이게 산업기사 내용이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슬럼프 실험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공기량 시험의 값이 원래는 산업기사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산업기사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기사 시험에는 계정계수 이게 있고 아마 공기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8을 읽었다 하고 여러분 읽은 값에서 해줘가지고 해주면 1.86-0.8은 뭐 1.0%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여러분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 각각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격 각도, 여기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0도가 될 수도 있고요. 90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셔가지고 하면 될 거고,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읽으면 되는데, 7번째와 14번째 측정값 A, B,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위원이 지정해 줍니다. 실험위원이 지정해 주니까 그 지정값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콘크리트 재령이 151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표 나옵니다. 여러분들 표 나오는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90이었잖아요. 마이너스 이거 이제 각도입니다. 각도, 각각의 각도 90, 60이 나와 있고 0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90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구했을 때 저 안에는 151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마 이거 좀 다를 건데 산업기사에서 80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0.82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했던 것 같아요. 요 내용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재령 계수와 보정값은 여러분 시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각도를 몇 도로 주느냐, 그리고 재령은 몇 날로 주느냐라고 80일을 줄 때도 있고 150일을 줄 때도 있고요. 150일이 여기가 있네요. 이걸 줄 때도 있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콘크리트 기사, 실기 작업형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주의하셔가지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